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양 김성종합대학을 졸업하신 김용수 선생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북한의 결혼 문화와 이혼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의 친지분들이 이제 소개를 해서 중매 결혼이라고 했는데 네. 그게 1980년대였거든요. 김용수 선생님은 결혼식 언제 했어요? 제가 우리 김대산 선생님하고 10년 차이니까 네. 저는 90년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결혼식 문화는 어땠어요? 결혼식장과 네. 또 한마디 말해서 중매 결혼과 자유 결혼 있잖아요. 연애 결혼. 저희 때는 대체로 자유결혼이 많았는데 그 이전 시대는 거의다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정해준 그렇죠. 배필하고만 결혼식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중매꾼들이 나서 가지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때부터는 거의 많은 사람들 특히 평양시 같은 경우도 자유결혼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자유 결혼하면 그 북한으로 말하면 토대, 네. 기국적 토대가 맞지 않는 집과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갖고 결국 재산 관계에 대해서도 보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재산도 보고 네. 또 그리고 이제 토대도 보고 다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맞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렇겠죠. 남편은 토대가 좀 나쁜데 남자 측은 근데 신부는 토대가 좋은 집안인데 가족에서는 토대가 나쁜 집하고 결혼식하면 안 돼 하니까 여자가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니까 자살까지 한 것도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그때는 저도 이제 자유결혼했어요. 저희 부모들도 반대했었고 또 평양에 있던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서 종합대학 다니다 보니까 평양 여자하고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평양 그 집은 또 지방 사람인데 혹시 지방에 배치받으면 어떠냐 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이제 저희 그 친구가 부모들한테 나는 지방 가도 따라간다 막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반대하니까 뛰쳐나와가지고 제가 그래 데리고 고모네 집까지 가서 있었던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쪽은 토대가 좋고 한쪽은 네. 좀 결혼 기록적 토대가 나쁜 집이 이제 할 수 없이 그렇죠. 결혼식을 시킨다 해서 그 결혼한 쌍에서 자식이 나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요? 당하죠.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걸 감안하고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보통 보면 그렇게 이제 토대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결혼식은 거의 없다고 봐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겠죠. 사실은. 네. 대체로 그때 말이 무슨 말이 나면 까치는 까치끼리.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이제 비하하는 뜻으로서는 또 다리 부러진 놈은 한 쌍이 그것을 한 쌍이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도 이제 여자를 볼 때 아버지가 간부니까 분명 그 집은 토대 나쁘지 않겠다. 특히 평양은 또 토대 나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신경도 안 쓰고 헹구고 또 저희 친구도 제가 종합대학 다닐 쯤 하면 또 토대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 문제 생각 없이 서로 만나기 많았는데 오직 중요한 거는 평양시냐 지방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따지다 보니까 부모들 반대했고 또 우리 부모들은 또 욕심이 또 같은 종합대학 다니는 여자고 했으면 좋겠는데 종합대학이 아닌 평양시 사회에서 이제 상점 판매하는 여자하고 가깝다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자하고 근데 저는 인물 보고 스토리 많이 어쨌든 이제 그런 좀 저희 오늘 보니까 편하게 또 그때 생각 많이 나네요. 그러면 북한에 60년대에 제1동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맞죠. 제1동포들은 결혼식을 그 내국인들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기국자들도 기국자끼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까치는 까치끼리라는 말 그때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국자가 아닌 사람이 기국자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끝내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무 쫓아다니니까 기국자 그 집들에서는 이제 자기 딸을 시집보낸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떻든 대다수 보면 다 같은 이제 일본에서 온 제1본 동포 가족끼리 이제 했죠. 그러니까 북한말로 째포를 하는데 째포들끼리 결혼식하는 게 많았고 저희 친구 중에도 이제 기국자를 몇 명 됐는데 다 보면 이제 자기 같은 째포들하고 결혼식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제가 1980년대 결혼하면서 그때는 결혼식장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제가 외국에 나가 살면서 알아보니까 평양에도 이제 결혼식장들이 생겨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김용수 선생은 결혼식을 어디서 했어요? 대인실에서 했어요? 아니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
제가 결혼식할 그 당시 평양시에 네. 처음 그 웨딩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웨딩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 식당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웨딩홀이 그때 처음 시작됐는데 경운관 결혼식당. 보통 한국에 있는 경운관. 그러니까 외화식당인데 네. 결혼식을 하는데 그건 국내 돈 가지고 간부들이 하는데 아. 보통 보면 그 제가 그때 결혼식할 때 보니까 하루에 4쌍만 받았어요. 4쌍만 받는데 오전에 2쌍, 오후에 2쌍. 진짜 이거는 간부 힘이 없으면 결혼식을 식당에서 못해요. 그리고 수요가 많은가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니까 분위기가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한국의 그 영화들이 드문드문 북한에서 몰래 보기 시작할 때인데 한국 문화가 들어왔으니까 그게 맞습니다. 예. 거기에 그래서 따라서 그때 제가 이제 영화를 본 것들 중에도 이제 보면 한국 영화들이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영화를 우리 이제 비디오기 가지고 볼 때란 말이에요. 그 모여서 보게 되면 결혼식당 하는 거, 야, 좀 멋있다, 신사적이네 해가지고 있는데 그 찰나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양시 지금 몇 군데 생겼는데 간부집들이 너무 이제 이거는 그렇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수거리에 보면 그때 옹류 결혼식당이라고 있었어요. 옹류 결혼식당. 예. 네, 거기서 제가 90년 7월 7일 날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진짜 그때 처음으로 결혼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대학 저희 친구들 당시 이제 제가 종합대학 딱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연구소에 배치받았을 때니까 우리 장인 장모도 그때는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식 하게 됐었고 평양시 결혼식당이 몇 개나 있어요? 그 당시 3개 됐는데 지금은 더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는 뭐 청주관, 경운관, 그다음 옹주에서 3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마 꽤 많을 것 같고 지방들은 어떻습니까? 지방도 지금 좀 큰 식당들 있잖아요. 좋은 구경 식당들에서는 좀 그 결혼식당을 해요.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결혼식당이 필요한 식자재를 다 가져가고 하면서 그 식당 이용하는 대여비만 내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얼마를 받아가지고. 근데 한국은 결혼식당 하면 이제 그래서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일식이 간단하게 1시간 정도 끝나고 내려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 결혼식당은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우선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노래부터 부릅니다. 김성장군 노래. 거기서도 김성장군 노래 불러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김성장군 노래부터 그 참가자들이 다 모여서. 딱 모여서 그거 합니다. 난 마지막에는 못 봤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주 이 노래 있잖아요. 김성을 무슨 한 개 국가 행사처럼 조직적인 행사처럼 그것들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안 하면 북한은 생활총할 때도 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무조건 이제 결혼식당 할 때 시작하고 마지막은 김부자 찬송 노래가 있었거든요. 결혼식장에서도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그때 그랬어요. 우상화가 이루어졌네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카메라로 다 결혼식 찍습니다. 다 찍나요? 그때는 비디오를 다 찍었죠. 비디오가 네. 거기 가는 사람들은 비디오 그러니까 저는 또 친구들 중에 촬영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 영화대학 촬영가 애들 걔들 동원돼 가지고 와서 다 비디오를 찍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당 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앉아 먹잖아요. 그때 오락기 책임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나와서 노래를 막 해서 다 노래 부르면서 또 마지막에 신혼신부 노래까지 부르게 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보통 식을 하는 게 거기서 앉아서 같이 먹으면서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은 식당에서 식만 하고 내려와서 식당 따로 먹잖아요. 근데 북한 결혼식당은 괜찮습니다. 근데 북한의 결혼식당은 대체를 보게 되면 먹는 것도 그 안에서 먹으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식장하고 안에서. 식당하고 합쳐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식당 안 자체가 거기서 가면서 앞에 탁이 있는데 음식이 계속 날아가줘요. 그 야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좀 더 오래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야외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식탁이 다 돼 있고 맞습니다. 객빈들이 다 앉아 있는 데서 식장을 실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내인데도.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결혼식 후에 여기로 말하면 해외 미국 사람들은 해외를 없습니다. 가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왜 갈 수 있어요? 여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 2, 3일간 휴식을 하나요? 같이 하면서 어디 다니면서 그게 없어요. 그건 없어요. 우리는 또 연구소 그 당시 김부자 건강연구니까. 그래서 결혼한 다음 날에 출근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장을 운영하다가 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지금도 옛날대로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네 집에서 하고 신랑 집에서 또 신랑 집에 또 가고. 저희는 그때는 결혼식당 하면 신랑 신부 같이 하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하는데. 그렇지. 결혼식장에서는 한 집에서 다 같이 하니까 다 하니까 좋았죠.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거의 대다수 북한은 결혼식당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거의 전체가 아직도 옛날 아주 식으로. 옛날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에서 이번에는 신부 집에서 먼저 하고 데려오는 의식을 하잖아요. 네. 신부를. 그럼 신부 집에서 데려온 다음에 또 신랑 집에서 하고 두 번 하잖아요.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마지막에 신발 다 바꿔 신고 가고 막 싸고. 뭐 옛날처럼 신부 태우고 가는 가만은 없고 말도 없는데 네. 그 유동 수단은 뭘로 씁니까? 보통 차를 많이 씁니다. 승용차들을. 왜냐하면 그 결혼식 하면서 북한은 이제 먼저 결혼식당 이제 가기 전에 아침에 이제 먼저 첫 출발이 그 신부네 집에 가잖아요. 가서 차를 딱 대기하고 신부를 그냥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차에다가는 이제 거기다 이제 저 신부가 결혼식 할 때 가져오는 뭐 냉장고 그다음에 이불장부터 해서 옷까지 다 산행산에도 되죠. 예, 그리고 차는 이제 따라오다가 차는 바로 이제 집으로 가고. 근데 평양에는 차가 좀 많으니까 차를 대여하겠는데 지방에는 차가 없잖아요. 없죠. 군에야 군당 책임비서 하나 네. 있고 농촌경리위원장 있고 인민위원장 있고 검찰서장 차 서너대밖에 없는데 승용차. 그럼 지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제 트락터로도 타고. 그러니까 집 봤어요. 막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북한하고 한국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제일 지금 그 기억이 남았던 거는 그래도 결혼식 식당에서 처음 생겼을 때 제가 했던 거래 가지고 그때는 진짜 뿌듯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한국은 다 그만이잖아요. 끝난 거로. 네. 끝나도 북한은 반드시 후식을 해야 돼요. 후식이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 집까지 가는 거예요. 아 집에 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재탕하네요. 재탕하죠. 그래서 그게 밤 늦게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때 집에 가는 게 보통 한 10명부터 15명 정도 집까지 따라와가지고 집에서 또 상가집 펴가지고 음식을 먹고. 여기는 대한민국은 보니까 그 결혼식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그 함간 이게 무슨 오징어 이렇게 얼굴에다 가리고 함 가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한국이네. 한국엔 함이 들어가잖아요. 함이. 근데 레물함이 들어가는데 북한은 그런 건 없죠. 레물함은 없고 북한은 그 약혼식 할 때 네. 그때 이제 약혼식 먼저 하기 전에 상절이라는 거 할 때는 남자 측에서 여자 가족이 이제 뭔가 이제 선물 준비해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약혼식 하잖아요. 그때 여자가 다 준비해서 시집 쪽에. 북한에 그냥 함 그런 문화가 없죠. 그런 건 없어요. 네, 여긴 보니까 그 뭐 남자 측에서 이제 남자 친구들이 함을 하는 그 레물을 함을 내고 여기다 뭐 오징어를 얼굴에 가리고 함 들어간 다음에 신부 집에서 이제 돈을 내줘서 그렇죠. 데리고 들어가고 그런 문화가 있던데 북한은 결국 대한민국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혼 문화가 자유롭잖아요. 여기 그렇죠. 살다가도 뭐 오늘 결혼하고 내일 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유롭던데 북한은 이혼 문화가 어때요? 내가 80년대 내가 결혼한 때는 이혼이 참 어려웠거든요. 당원들은 이혼을 거의나 못하겠고.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네 이런 뭐 당위원회 안에서 당원들이 이혼 못했어요. 이혼하면 출당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90년대 그때는 한창 이제 이혼 문제가 괜찮았어요. 간부들도 이혼 막 했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뭐 90년대 90년대 그래서 중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간부들도 이혼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 그때 우리가 이혼하면서 그때 간부들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완전 뭐 당위원회 간부 조직부 비서도 이혼했거든요. 저희가에서 근데 맞아요. 굳이 그대로 있었어요. 맞아. 9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혼을 못 시키게 하니까니 살인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대요. 그래서 그 김정일 시대에 이혼 시켜주라 웬만한 건 좀 봐가지고 해서 이혼하기도 했다고 그런 말은 있었는데 이혼 숫자가 많았겠네요. 그러면 이혼이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는 북한에도 지금 꽤 지금 이혼하는 게 지금 이 대한민국도 이혼율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도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혼하는 게.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지금 처음에는 잘 안 시켜준다고 했는데 지금 예물이 통해 가지고 뇌물만 주면 그러면 쉽게 해요. 그래서 이혼 한번 하면 뇌물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그러니까 재판소 있잖아요. 그 재판소의 판사나 이런 것들한테 이제 뇌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근데 이혼 사유들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북한은? 그래서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질적하면 남자들 거기서 패잖아요. 막 때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폭력, 가정 폭력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그런 것들이 허용됐는데 북한은 절대로 여기가 바람 쐈다가는 그게 이혼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자든 남자든 간에 바람 피웠다가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이혼 사유를 제기하면
내용만 좀 하면 무조건 그 리언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도 이제는 살기 어려우니까 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여자들도 많고 남자들도 결혼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특히 지금은 이혼하는 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상민 선생님네 그때는 아마 이제 그 이혼을 하면 못했죠. 근데 저희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이혼율이 높아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결혼 문화 하면 이색적인 결혼 문화라고 볼 수 있겠고 이혼을 본다면 북한은 살인을 막기 위해서 이혼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결혼 등록 문화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결혼 등록은 거의 다 하고 무조건 결혼 등록 안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결혼 등록 안 하고도 이제 동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죠. 북한은 절대로 이제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 위법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가 신고하거나 제기하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축첩생활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한국보다 오히려 이제 결혼을 정하게 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법적 처벌받을 이 경향이 더 많죠. 북한은. 그러고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 이렇게 합쳐서 한 세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집은 어떻게 구합니까? 북한은 뭐 보통 보면 결혼식 하고 나면 이 한국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집 문제가 힘든데 북한도 젊은 나이에 집이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동거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가살이라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처가집에 들어가서 처가집이란 처가살이 그다음에 또 남의 집 웃방이라든가 이렇게 사는 동거살이 네, 그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진짜 집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제 그 형네 집이 붙어 있거나 그리고 한국처럼 핵가족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대까지 쫙 연결해서 같이 좁은 집에서 한 집에서 막 그래서 진짜 이제 북한은 어릴 때 아버지, 엄마가 자면서 그 사랑 속삭이는 그 행동들을 보기도 하고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한국은 그래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는 발전했으니까 다 이제 따로따로 다 살다시피 하니까. 네, 그러면 북한은 옛날엔 뭐 연애도 못하겠어요. 우리 7, 80년대 우리 때는 연애하면 내가 사회청 연장 할 때도 내가 못하게 했다니까요. 그게 수정주의라고 하면서 네, 나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청년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연애 관계는 어떻게 통제합니까? 통제하나요? 통제 거의 안 하죠. 이제는 자유가 허용됐어요? 통제 안 하고 저희 90년대는 이제 연애할 때 보면 보통 강반 특히 대동 강반에 가면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뭐 인간 생활이니까 그건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학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학에서는 절대 안 됐죠. 종합대학에서도 네. 같은 이제 친구들끼리 연애하다가 그러면 그게 막 어떨 때는 대학 좀 시켰어요? 대학 사이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는 절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연애하는 것마저도 그거는 뭐라 할까요? 이제 당의 의도가 아니다. 뭐 그게 한마디로 독재네요, 그거. 그랬죠. 그때는. 연애의 자유가 없네요. 네, 그래도 몰래 하긴 하는데 보통 근데 그 통제하다 보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못하고 그랬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마 꽤 이제 좀 발달해가지고 아마 대학 내 안에서도 연애해도 약간 좀 이제는 허용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담배 피워도 대학되고 막 그랬거든요. 여기는 드라마들이랑 봐도 그렇고 유치원 아이 때부터 짝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짝꿍이잖아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북한은 지금 그게 어떤 형태로 유지되는가요? 있는가요, 또? 북한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없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나 때는 없었어요. 내가 그 후에 90년대 이후에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데 여기처럼 어린 아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걸 뭐 물란하다고 표현하면 여기 분들이 좀 나빠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없죠. 없죠. 북한에서는 그 통제보다도 전반적인 이제 그 사회적 흐름이 애들 자체도 한국처럼 마음대로 이제 이런 영상들만 못 보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우선 19금 관련된 영상들도 많은데 혹시 어린애들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성교육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성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이런 시기부터 이 성에 대한 게 빨리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소녀딸애도 이제 7살 돼서 이번에 학교를 이번에 입학했는데 유치원 때부터 내 친구야 뭐 사진 있는 애를 가르치면서 내 친구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뭐 끝까지 가는 그런 친구는 아니지만은 애들이 대학 속에 벌써 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난 여기서 한 20년을 사니까 여기선 좀 익숙한데
남녀간의 그 불륜이라는 거 있잖아요. 불륜이. 시집 간 사람, 장가 간 사람까지 뭐 이렇게 불륜 관계가 있는데 북한은 어떻게요, 그게? 북한도 많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북한도 많고 그리고 뭐 어떻든 그 불륜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들켜가지고 그게 어느 수위에 따라서 그게 이제 처벌 대상도 되지만은 뭐 간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불륜 너무도 많잖아요. 그쵸. 간부 같은 거는 누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 뭐 검사들도 뭐 당간부한테 잘못했다가 제목 떨어지다가 하는데 북한은 일당 독재. 한국은 뭐 검사들이 뭐 어느 당에 뭐 당원한테 뭐 머리 숙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북한은 노동당 간부한테 검사들이 뭐 직설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불륜 같은 경우도 간부들은 당당하게 하고 그래서 북한 말 있지 않습니까? 당원은 당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군당 간부들은 무슨 군말 없이 하고 무슨 뭐 어찌 뭐 이런 말 거인들은 안 보이지 않게 해먹고 안전한 데는 안전하게 하고 어쨌든 붙이는 대로 다 붙였는데 아 그렇군요. 북한의 어쨌든 남녀관계 문제가 남한하고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해도 오늘 저희들이 남북 간의 서로 다른 결혼 문화와 이혼 문화, 남녀 간의 문화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줬는데 앞으로 물어보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